모든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주유소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힘들었던 만큼 제가 양복룩으로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시장이 특히나 흔들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내어줬고요. 코스닥 150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 종목들도 함께 흘러내렸다면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유소 1, 2부 박팀과 도팀으로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팀에는 김선윤 위원님 모셨고요. 박팀에는 박 PD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박 PD님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하늘색 옷을 입으셨어요. 원래 해명하시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의 선택과 시장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은봉 셔츠를 입고 왔는데 오늘 저 희한하게 또 네. 오늘 제 의도대로 시장에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가슴이 죄송합니다. 아프고 유감이라는 말씀. 괜히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시장.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파란불을 켤 때 우리라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늘 박팀과 도팀으로 또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칠 겁니다.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박팀과 도팀의 두 위원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대결을 펼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결을 펼칠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도팀과 박팀 승부를 가를 종목은요. 인스코비 대 우리금융지주 붙었습니다. 자, 두 종목명만 보고 도팀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인스코비. 저번에도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박찬 전문가님. 다시 가지고 온 이유도 궁금하고. 저는 징글징글합니다. 우리 또 김선현 전문위원님이 또 예전에 방송할 때 그 셀트리온을 저랑 1년을 밀어가지고. 근데 셀트리온 잘 갔잖아요. 약간 지금 이스코비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 아니, 어쨌든 네. 이스코비가 많이 수익률을 안겨줄 것 같긴 한데 네. 참고로 우리 김선윤 전문위원님은 길게 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스코비 한 1년 또 우려 드실 것 같은데 약간 녹차 우려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네. 그거 있죠. 마른 오징어 엑기스 뽑는 정도로 아마 우려 먹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아닙니다. 지겹고요. 네. 굉장히 언제적 인스코비가 제가 저거 인스코비라는 종목을 3년 전에도 방송에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우리 또 근데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 김선현 전문위원님이 네. 한결같다는 거. 요거 하나는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돌려서 공격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그리고 잠깐만. 네. 자, 3년 전 얘기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또 그 얘기 하려고. 화면 좀 잡아주세요. 화면 잡아주세요. 네. 3년 전에 차트 보자. 3년 전에 해명하겠습니다. 한참 얘기할 때가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다고요. 근데 지금 다시 왔다니까 시작이.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편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갖고 왔어요. 이거 편입 시키려고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잠깐만, PD님 우리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거 네. 반칙이에요. 지금 왜 화면에 지금 차트 내려주시죠?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차트 빼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차트 보증은 가 조금 급한가 봐요. 아니요,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틸,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남들 아무도 안 볼 때 셀트리온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셀트리온이 정말 잘 갔죠. 또 윤이라고 지금 불렸잖아요.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또 은봉차스 약을 얘기하니까 또 제 옷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특히 까꿍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만 되면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도팀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정신 네. 차리세요. 지금 왜 이러세요? 수요일이라고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박 PD님 은봉차스 했는데 시장은 저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입은 거라고요. 오늘 근데 입고 희한하게 아차시키신 것 가끔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제 뜻대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최충성 전문위원님의 또 가슴 아픈 사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요? 오늘 왜? 방송 정확히 2시간 32분 전에 네. 전화가 오셨어요. 목소리가 아프신데 목이 너무 아프신데 네.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아픈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이 아프신데 네. 제가 그랬어요. 위원님 이 컨디션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님을 그렇게 따르는 얘기했어요?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이 있는데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오늘 방송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위원님이 오셨더라고. 그래도 수요일 날 저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 네? 수익률 꼼짝마 또 체포하러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사실 무근이라는 표정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컨디션을 안 좋은데도 나오신 최초영 위원님의 또 우리 금융 지주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좀 가슴이 아프긴 해요. 네. 또 우리 금융 지주를 또 투표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네. 또 강의하실까 좀 걱정은 되는데 자 우리 또 오셨으니까 또 발사해 주세요. 우리 금융 어떤 네. 또 수익률을 체포해 오실지. 아니 근데 지금 투자 포인트 보면 이것도 반칙 아닌가요? 아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 좋진 않고 목이 조금 안 좋은 거고요. 네, 어쨌든 우리금융지주 관련해서는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지금 금리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조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압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좀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은행 관련주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영향을 좀 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금융지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상승의 수혜주. 네, 좋습니다. 지금 FOMC 앞두고 제가 눈치 보기 장세인데 자, 우리 스태프님들 저기 혹시 우리 최수영 전문위원이 개인 포트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한번 체인지 해주시죠. 덮어주세요. 반칙한 김에 덮어주세요 화면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게. 자, 우리 최수영 위원이 지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진양홀딩스 저번 주까지 수익률 좋았는데 아무튼 장이 안 좋아서 조금 장 영향에 따라서 조금 내려갔는데. 네, 변명이 기네요. 아, 변명이 긴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똑같을 겁니다. 네. 오늘 장 영향 때문에 지금 어쨌든 선방했고요. 자, 다시 넘겨주시죠. 우리 주유소에서 포트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또 개인 포트도 이렇게 지금 운영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강의에 채택 안 됐다 하더라도 주유소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 또 전문위원님들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놓고 투표해 주시고 방송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금융지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인스코비도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개인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선윤 위원님의 포트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인스코비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노메트리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건 편입이 안 됐어요. 근데 인스코비 그때 매수가에서 좀 접근하신 분들은 약수익권이 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인스코비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셨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인스코비와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붙었습니다. 네, 의리 있는 우리금융지주 둘이 붙었는데 두 팀의 종목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인스코비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좋아 보인다. 박팀 응원하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가 2부에서 결과가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내구조로 바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포인트 차트 보여주면서 했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나요? 지금 인스코비 네. 준비하고 계시다가 지금 얼척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네, 이렇게 인스코비는 지금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다 알아요. 지금 귀 아니에요. 아파요. 네, 또 처음 들으면 듣는 귀에서 분들도 계실 피가 겁니다. 나와. 그만하셔도 됩니다. 바로 코너 넘겨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견제가 들어온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전문위원님의 주식 뇌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첫 번째 키워드 나왔고요. 재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공물가, 외인과 기관 수급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모주 그리고 SKIET 오늘 청약 시작 일이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의 뇌구조도 보도록 할까요? FOMC 회의 이야기가 나왔고 공매도 이야기가 또 나왔죠. 지수 조정, 국채 금리 그리고 바이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두 위원님이 겹치는 키워드도 있고 서로 다른 키워드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수 자체가 좀 밀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FOMC 얘기가 가장 지금 궁금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늘 견제가 많이 아니, 들어오세요?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생각보다 아니요. 김선 전문위원님이랑 제가 티격태격하지만 네. 마음은 잘 통해요. 정말요? 아니, 아니라는데요. 네. 오늘 우리 최수영 전문위원님이 목소리가 아프시니까 네. 먼저 두 배로 스타트 말씀하실 해주시죠. 건가요? 네. 목소리가 아프네요. 제가 오늘 더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제 박 PD가 말 안 한다고 하더니만 오늘 말이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요. 오디오 감비네요. 자, 일단 뭐 오늘 보기 전에
전 최근에 이 기관들의 흐름이 좀 언제 돌아올 건지 참 걱정스러운 게 한 달 동안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6조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외인들은 그간에 좀 잡아주다가 최근에 좀 매도해서 그렇지 외인은 아직까지 한 달 동안의 순매수는 1조 정도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연기금에서 이제 더 이상 매도보다는 뭐 매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4월 16일 딱 하루 매수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또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관들이 좀 매수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돌아줘야 될 것 같기는 하고 사실 국내 증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뉴욕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보자면 여타 이제 뭐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 정도의 수준을 오늘 보여줬어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은 것 중에 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건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영향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고점에 대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하락들 그리고 사실 코스피 지수도 그간에 조금 하락해서 4월 들어 상승 주면서 올려쳤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려치다가 이제 오늘 어제 좀 겨우 밀렸던 거거든요. 그간에 워낙 잘 가다가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좀 타겟 맞춰서 실적 대비해서 그냥 그간에 워낙에 고평가되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보면은 코스닥에서 보자면은 5G 관련주들 어제 오늘 해서 좀 하락 보유 좀 심했었고, 네. 그리고 많이 올랐었던 뭐 급등주들 관련해서도 이제 뭐 테마성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는 것도 많이 보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약간의 조금 뭐 FOMC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좀 기관들이 공매도 그 시작과 맞춰서 한동안의 물량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수량을 잡기 위해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준비를 해두면서 자금 확보를 좀 하는 구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자금이 빠지는데 이게 안 돌아올 리는 없거든요. 결국 돌아올 거예요, 자금들 자체가. 네. 그러면 시기가 언제냐? 공매도가 끝난 시점부터 해서 물량들 어느 정도 공매도가 안정화되는 시점 맞춰서 아마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좀 가세하면서 지수를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님들 공격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 좀 불안 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한시름 더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의견인지 궁금한데 수급에 대해서 또 적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박팀? 이건 얘기 대신 안 해주시나요, 박 PD님? 네? 박팀. 그러니까 최춘 전문위원님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목소리 한번 괜찮습니다. 여쭤보겠고. 아니, 두 분 왜 내외하세요? 네, 같은 아니 팀인데. 먼저 목소리 오늘 최춘 전문위원님 목소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아프셔가지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까? 네. 입니다. 발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장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거래량이 조금은 동반이 됐습니다. 뭐 아예 터지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데 어쨌든 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물론 조정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상승만 해왔어요. 사실 뭐 지금 1%, 2% 정도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상 기존에 올라왔던 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발생해야 되는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돼야 돼요. 사실 기존의 박스 권장을 느끼셨겠지만 올라갈 듯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하게 시장이 좀 움직였거든요. 사실 주도하는 섹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화가 되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섹터군이 형성이 돼야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점 좀 기억하시고 일단 공매도 관련해서 아까 김서연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관련된 그런 영향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상승을 많이 하고 공매도나 뭐 대차장고나 이런 비율들 잘 체크해 보시고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챙기시고 현금을 좀 챙기셨다가 다시 이제 투입하고 그런 좀 유동적인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락이 어느 정도 조정은 뭐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천천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반등이 한 번쯤 나와줄 거예요. 이제 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만 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조정이야 건강한 조정쯤으로 좀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봤는데 키워드를 좀 쪼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눈에 띄지만 FOMC 좀 해주세요. 지금 저뿐만 네. 아니라 다들 지금 궁금해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FOMC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아, 무서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섭다고 하니까 바로 다뤄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정례 회의 결과가 28일 현지 시간으로 예정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귀 기울여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큰 행사를 또 앞두고는 시장에 좀 관망 심리가 짙죠?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방금 얘기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연설한다고 하잖아요. 네.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첫 취임하고 나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FOMC에서 뭐 지금 현재 뭘 건드리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FOMC 의장들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갑자기 뭐 틀어버린다? 그 전부터 해가지고 연준에서 얘기했던 건 뭡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 절대 올리지 않겠다. 2023년까지 아예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FOMC에 대한 우려감? 왜 우리나라만 빠져야 되는 걸까요? 일본이랑 중국은 왜 안 빠졌던 거죠? 오늘 시장에서.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지금은 그냥 그거를 핑계 삼아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지금 공매도 가지고 컨트롤되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잡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포커스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지 다른 거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으로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거지 FOMC에서 지금 나쁜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금리에 대한 부분 그대로 있을 거고 바이든 대통령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 이것저것 부자 증세 관련해서 이슈몰을 했지만 그것도 지금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의회 통과해야 되고 이슈거리 자체가 좀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제 뉴욕 증시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 대형 IT 종목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저조했다거나 좀 잘났던 어긋났었잖아요. 흐름들 자체가. 근데 국내 증시에 지금 어떻게 되죠? 종목들 다 실적 괜찮고 사실 뉴욕 내에 S&P 500 안에 있는 종목 가운데 80%가 원유 서프라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이 흐름인데 거기에 지금 시장 하락하는 거를 지금 우려감 FOMC 겁먹크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의 심리적인 저항 작용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악재 있을 때마다 주가 올려쳤고 하이스 같은 경우 지금 하단 자리에 내려가고 있는데 네. 더 깨지면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실적, 1분기 실적 다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에 있어서 FOMC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고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선 공매도부터 보셔야 되고 그 공매도의 흐름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 그리고 그간에 워낙에 밀려 있었던 공매도에 대해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나고 그 공매도를 활용한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에 맞춰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FOMC 중요하긴 하지만 박 팀이 옆에서 굉장히 어수선한데 저는 꿋꿋하게 할 말을 하겠습니다. FOMC 회의도 정말 중요한 이슈긴 한데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 공매도 이슈가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다 끝나셨나요? 네, FOMC 회의는 진행 중이고요. 네. 일단 뭐 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FOMC 관련해서 뭐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뒤집을 수는 없어요. 말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이 된다. 뭐 23년이라고 말을 했지만 항상 뭐 파월 의장이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일단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물론 경계감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완전히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영향을 주지 않아 시장은 무조건 상승을 할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먹고 그냥 꺾어내면 그냥 꺾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경계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임은 좀 분명한데 어쨌든 FOMC 회의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좋은 이슈,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되풀이하는 정도, 뭐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기존에 얘기했던 그대로만 좀 진행을 해줘도 그렇게 시장에서 안 좋게 작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줬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기존에 했던 그런 정책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준다면 그게 오히려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회의와 더불어서 덧붙인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급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급, 시장을 끌어올렸던 투자자들이 다 어디 갔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오늘 또 공모주 청약 첫 일이기도 했죠. SKIE 테크놀로지가 일반 청약 오늘 첫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게임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넘을 정도로 첫날에만 22조가 몰렸다라고 하면서 다 이 돈이 여기로 갔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SK바이오스 상장했던 날 네. 그 호가창에 네. 이렇게 상한가에서 잠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조 정도가 쌓여있던 기억이 나는데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도하남서도 이거 청약을 하셨다고. 네, 저도 주식 초보자로서 네, 네. 청약에 처음 뛰어들어 봤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가족분들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청약하셔라 원하시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이 하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확실한 것은 몰린 자금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22조. 근데 더 모인다는 거죠. 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1억 이하로는 이제 네, 추첨 형식으로 네. 하니까 그래서 뭐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찌 됐든 시장에서 지금 뭐 공모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로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근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대형주나 원체 이슈를 받는 종목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투기성 공모 청약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자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첫날 뭐 더블 출발하고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가면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따상하고 보통 이제 바로 잠기지 않고 풀릴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상당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고 있지도 않아요. 다들 짜잘짜잘하게 몇십 주, 몇백 주씩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호가창을 보실 때 갑자기 상한가 잠겨있던 물량이 뭉태기로 펑펑 터지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한가 잔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쌓여있던 상한가 잔량에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잔량에서 5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5분의 1입니다. 갑자기 뭐 1000만 주 쌓여있던 게 갑자기 누가 500만 주 던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짜잘하게 10주, 뭐 20주, 몇백 주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물량이 아예 멈추면 다행인데 계속 나오면서 쌓여있는 잔량이 줄어들면서 첫날 거의 9시 때 시작했던 잔량 대비해서 5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상한가 잔량이 남기 시작하면 그때는 꼭 나오세요. 제발 절반이라도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대응하셔야지 만약에 거기서 대응 못하시고 가시다가 잘 아시잖아요. 빅히트 지금 다른 일 바뀌었지만 첫 상장했을 때 빅히트 상장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30만 원대 물렸었던 분들 아직 많잖아요. 그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SK 바이오펀도 마찬가지고 사이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꼭 잔량에서 5분의 1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자.
요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핫한 가운데 이번 연도 첫 이제 IPO 대여가 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작년에 또 이런 공모주 청약에 처음 뛰어들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앞으로 일단 공모주 청약은 했는데 공모주 청약 끝나고 나서 상장한 뒤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주를 받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균등 배분 방식과 비례 배분 방식이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중간 집계가 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인스코비 구간이 명관이네요. 285표 지금 살짝 우리금융지주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투자 포인트 이쯤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먼저 들어볼까요, 박팀? 인스코비 먼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코비. 목소리를 좀 쉬었다 가야 되죠. 연예인을 챙기는 매니저 같네요. 저는 최철원 위원님의 매니저 역할을 해야죠. 그렇군요.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스코비 먼저 들어볼까요? 네. 기업 방문을 계속 다녀오고 있어요, 회사를 다녀오고 있고, 제가 이제 얼굴이 좀 이제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 인스코비 화장품도 좀 이제 네. 새로 나온 화장품도 좀 받아가지고 피부가 더 좋아 보이십니다. 발라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 홈쇼핑에서 아주 좀 대박을 치고 있는 뭐 그런 또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불안석이네요. 네, 혹시라도 제가 이름을 얘기할까봐 얘기 안 합니다. 네네네. 참 제가 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러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에서 작년 11월쯤부터 해서 얘기를 했던 게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FDA 3상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그 펀딩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회사에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2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다음 정말 재밌는 점은 그 인스코비가 이 아피톡신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펀딩을 받고 진행될 경우 그 규모가 굉장히 클 거고 3상을 진행하면서 3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쪽에서의 매출 포인트가 굉장히 좀 크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라이센싱 아웃은 제가 볼 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펀딩으로선 받겠다는 게 회사의 목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요? 네, 좀 회사의 한 방향을 좀 끌어올리겠다. 사실 지금 회사의 주 매출을 하는 것 자체가 프리텔레콤이라는 자회사예요. 알뜰폰 100% 자회사인데 성수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좀 다녀왔었는데요. 네. 100여 명 정도가 일하시고 계신데 뭐 SK나 LG나 그다음에 LG 플러스나 KT의 전화기, 요거 이제 알뜰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VNO. 그 제품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매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그 5G가 출시된 또 이후에 2년이 좀 다 돼가는 상황이라 그 5G 관련된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다시 알뜰폰 칩을 넣어서 또 매출 확대 포인트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MVNO 시장에서도 국내에서 5등인가 6등인가 할 겁니다. 상위권에 있는 회사죠. 나머지 1등, 2등, 3등은 다 대기업 자회사들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 요금보다 또 굉장히 또 저렴한 절반 정도의 요금으로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 정부 정책을 또 밀어주는 포인트, 이게 또 있고, 거기에 또 화장품 유통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자리 슈타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은데, 또 많은데 말씀드릴 게 많은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올해의 이 매출 신장이 작년보다 너무 커졌다. 그리고 한전 쪽에서의 작년에 투자하지 않았던 거를 올해 또 진행을 하는 포인트들까지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 신장이 뭐 화장품만 하더라도 배 단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뭐 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10% 이상 또 올라가는 상황이고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주가 방향성 자체가 진짜 쉽게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지난주에 좀 추천을 드리고 3,100원 아래로 오지 못해서 담지 못했는데 네. 혹시 다시 3,100원 아래로 올 경우 매수 사인을 드릴 테니까 꼭 담으셔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짧게나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도팀 인스코비에 재도전합니다. 3,1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설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인스코비 가지고 오신 만큼 지금 피부에서 광이 나고 지금 계시네요. 짧게
짧게나마 끝낸더니 이거 뭐 시작할 때 지금 잠들겠어. 아니 아침에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너무 이야기를 박팀에서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OKSL님이 박 PD님 혼자만 안마 의자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척추가 어떻게 잘못되셨는지. 네, 오케이님 경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소통해야죠. 오늘 분위기가 너무 근엄한 것 같아요. 너무 졸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짧게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한 5분 정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제작진분들 여기다가 그거 하나 놔주세요. 스탑워치. 거기서 벨 좀 울리게 마이크 내려버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인사를 해야 되는데 또 왜 이렇게 닉네임이 영어가 많으시죠? 우리 순 우리말 좀 써주세요. 유튜브에다가. 자, 일단 수지님께서 셀트리 윤스코비 김선윤 대표님 하셨는데 우리 수지님은 또 제가 자주 봤던 시청자분이라 놀리지 않겠습니다. 반갑고요. 그다음에 우리 잭파님, 도하나님 하이로요 하셨는데요. 네. 영어 아이디 좀 한글로 교체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오케이님 자꾸 이렇게 경고 받으시면은 경고 또 들어가는데 어떤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10분 동안 저하고 전화 데이트 합니다. 네? 계속 걸리시면. 자, 그다음에 우리 루이님 반갑고요. 까꿍님 보니까 네. 수익을 말하다로 인식코비를 매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자꾸 까꿍님이 수요일만 되면 정신 못 차리시고 자꾸 도팀으로 가시는데 조심해요. 아셨죠? 그다음에 전화 데이트 걸릴 수 있습니다. 특급 마무리 이분 아이디 참 좋습니다. 특급 마무리.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수요일마다 또 오늘 목감기에 이 힘든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률을 지키겠다고 오신 또 우리 수익률 특급 마무리. 자, 우리 최초영 전문위원님의 우리 금융 지조 두 번째 투자도 발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수익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금융지주 관련해서는 지주사죠. 말 그대로 지주사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 우리 캐피탈이나 여러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지금 코로나나 이런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드나 이제 은행 관련해서 이제 경상 실적 매출이 개선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천천히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하신다면 일단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딱 짧고 굵게 포인트만 딱딱 얘기하는 건데 우리 좀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하고 전화 데이트를 받고 싶으셨고 자꾸 유튜브 채팅창으로 지금 경고성 너무 오늘 도팀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우리 또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오늘 최춘현 전문위원님이 목소리 감기 걸리셔갖고 강의하는 거 배려심에 이렇게 인스코비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더라도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천사표로 또 이미지를 바꾸신 것 같아요. 자꾸 요즘 행복에 젖어서 그러신지 자꾸 이렇게 의자가 내려가서 혹시 괜찮으세요? 좀 이렇게 허리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 PD님. 빨리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공격은 받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자, 그럼 주식 내구조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내구조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주식 내구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 FOMC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대비 고평가 종목에 주의하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께서는 질문이 들어온 FOMC 회의에 대해서 이 회의를 앞둔 시장 차분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공매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으나 경계는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주식 내구조 정리를 하고 종목 집합소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핫한 종목으로 꼽혔는지 하나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정말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깜짝 놀랐습니다. HMM 그리고 삼성전자, 이트론,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제약, 종근당 이름을 올렸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보죠. 삼성전자, 이트론, 보령제약, 매트릭스, 휴온스, EID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종목일까요? 이지바이오, 현대바이오, AP시스템, 수젠텍, 그리고 성우하이텍, HMM, 한국항공우주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겹치는 종목들 추려볼게요. 네,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오늘 상장 첫 핫 데뷔를 마친 쿠콘, 그리고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SK 하이닉스까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할 종목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종근당 바이오, 쿠콘, SK 하이닉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나오실 때마다 SK 하이닉스가 이름이 꼭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런 것 같네요. 네. 희한하게. 네. 그런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죠. 사야 되는 종목이고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나서 항상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뻔하게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 지금 현재상 1분기 너무 좋다는 거 알아요. 2분기 더 좋다는 거 알아. 3분기 더 좋고 4분기. 올해 사상 최고를 그리려는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조정이 나오고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이런 조정이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이걸 터는 게 아니라 매수 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해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매도 세력에서 만약에 타겟을 잡더라도 하이닉스의 타겟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냥 짧은 구간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크게 하락이 나와서 뭐 10만 원까지 간다는 뭐 그런 베팅 자체는 할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국내 증시가 좀 안정기를 거쳐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거고 항상 그랬지만은 실적 발표일마다 떨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실적 발표가 끝나고 한 일주일 텀, 2주 텀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많이 또 올라가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까지 보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2년에 투자하려고 했던 시설 투자를 올해로 다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 자체가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실수했던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그 재고 쌓여있던 거 충분하다. 어떻게 됐어요? 수요? 네. 공급? 완전 불균형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딸려버리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라인을 새로 정비해서 새롭게 반도체 장비를 정비한 다음에 반도체를 찍어내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리적 한계치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기도 전부터 실적이 나오는 거고 그게 완성되면서 이제 곧 진행이 될 텐데 뭐 5월 달쯤 진행이 되면서 6월 2분기 실적 잡히고 3분기까지 이어지고 새로 설비 투자 들어가면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냥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둔다면은 15만 500원이 현재 최고가 자리였는데 이 자리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15만 원 가면은 현재 하이닉스 1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로서 상반기까지 해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이 들어요. 저는 연말까지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신다면은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니까. 공매도가 타겟을 잡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니까.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꼭 저는 대형주 좋아하신다면은 하이닉스를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를 조금 중기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몇 층까지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그러면 길게는 20만 원 선까지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20만 원 가야죠. 지금 13층인데 20층 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나갔다고 하는데 최종성 전문가님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좀 천천히 보시면 되고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인텔 관련된 이슈도 나왔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수를 하실 때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되도록 안정적인 자리에서 조금 차트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어떨까. 일단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김세현 전문가님께서 2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구간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잘 체크해서 대형주 즐겨 매매하시는 분들 SK 하이닉스 충분히 떨어질 때마다 잡아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좀 볼까요? 종근당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계속 제약 바이오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 바이오 이렇게 이거 옆에서 찔러주시는데 보셨죠? 네. 어떻게 볼까요, 종근당 바이오? 네, 일단 종근당 바이오 기존에 저는 이제 경부제약을 공략을 했었는데 어쨌든 종근당 관련주 기존에도 한번 이슈를 좀 다뤘었어요. 저저번 주였나요? 어쨌든 그 전에 조금 의약품 이제 금지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제조 판매 중지가 좀 나오면서 일단 악재로 좀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훼손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 자리에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백신 관련주 기존에 이제 러시아 관련 그런 스푸니트니크 이름이 맨날 해도 입에 붙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만 매일매일 움직여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보다는 일단 저점에서 오히려 순환매를 노려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상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냐? 라고 생각해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보셔도 뭐 러시아에서 백신 만들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걔네가 백신 만든 걸 왜 쓰냐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그런 말 나오니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 러시아 백신이 우와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주식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면 조금 수익 매도하시고 항상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쭉쭉 끌어가서 수익을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을 봐야지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이 나면 챙기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를 건드는 것만 가지고 주가를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기 좀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정말 좀 이슈가 돼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간다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이벤트 노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또 뭐야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이 노래가 나올 때 뭘 하셔야 되냐.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던 일 다 멈추시고요. 핸드폰 켜고 샵 0082 유료 문자입니다. 100원 나가고요. 여기다가 응원 보내시면 되는데 이제 종목 치지 마시고요. 숫자 1이나 2번 치세요. 1번은 인스코비고요. 2번은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하고 싶은 종목에다가 투표해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빨리빨리 지금 1번 아니면 2번 올려주세요. 지금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서울경제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김선윤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우리 종근당 바이오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주실 때까지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청자분들이 빨리 숫자 1이나 2번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무작위로 서울경제상품권 팍팍 쏠 테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막판에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풀이하는 게 더 좋을까요?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서 요즘에 좀 핫했던 게 뭐 EID 같은 경우나 네, 뭐 맞습니다. 이트론. 이화전기나 이트론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다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사실 이 러시아 백신 이슈는 좋은데 이게 정말 이걸 주사로 맞을 때가 언제가 걸릴까? 이게 그냥 테마성으로 소멸되고 끝날 거거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문제가 많아서 시끄러운데 맞습니다.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올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걱정인 거는 오늘 현재가 창을 보자면 종가로 마감을 했을 때 19만 8천 주 정도로 상한가 잔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또 많은 물량이 또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20만 주 정도의 상한가 잔량이다.
그래서 너무 좀 얕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가격이 7만 원이기 때문에 뭐 7천 원으로 따져본다면 190만 주라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이기도 한데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좀 튀었다가 또 오르지 못하고 또 윗골이 좀 달려버리면 다시 또 7만 5천 원 이탈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또 저는 걱정인 거는 이게 차트를 크게 봤을 때 8만 원 위부터 해가지고 물량들이 쌓여있는 구간들이 꽤나 있어요. 특히나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이날 3월 17일도 요 날도 이제 8만 원대까지 위로 솟구치다가 도로 다시 다음날 바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올려치는 건 좋은데 이전에 이제 작년 11월과 12월의 모멘텀처럼 지금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윗꼬리가 좀 바로 달려버리고 바로 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 싶으시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빠져나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종근당은. 이 종목이 따라간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슈가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7일 날 급등했을 때 종근당 이만큼 올랐었고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날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날 바로 떨어졌는데 종근당 바이오 오늘 올랐던 이슈로 또 다시 포장을 해보자면은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나 같이 많이 튀었어야 돼요, 사실. 근데 바이오만 간다? 네, 이거는 세지 않을 것 같다, 내일. 그래서 올려치게 된다면 빠르게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종근당 바이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PD님 혹시 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우리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투표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정성스럽게 1번, 2번 치라고 했더니 정성스럽게 또 문장까지 만들어서 저를 감동받게 해주신 분 이따가 당첨될 거니까 봐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특급 마무리님 아이디가 너무 멋있습니다. 당첨 특급 마무리 축하드리고요. 샵 008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불개미님, 오늘은 냉개미님, 뭐 개미 시리즈 분들이 오늘은 불개미님이 오셨어요. 불개미님 항상 불기둥에 뛰어드시느라 힘드실 텐데 당첨시켜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똘망 엄마님께서 인스인스 가즈야 크크크 했는데 장렬하게 탈락입니다. 왜? 네, 당첨되시죠? 자, 왜요? 자, 그다음에 우리 왜? 자, 또 보겠습니다. 또 쭉 보면은 자, 우리 바탈님께서 경보제약 충성하셨습니다. 당첨인가요? 네, 아니 당첨은 아니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까꿍님께서 진짜 우리 까꿍님 혼나요. 우리 까꿍님 충청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충성님한테 진짜 오늘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우리 까꿍님. 네, 마음이 박팀의 도팀으로 와 응원 있어서 단장이신데 어떻게 우리 최순정 전문위원님을 충청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스푸니티크 이거 말 못했다고 진짜 너무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주 오시라고 당첨시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스럽게 우리 거미철원님께서 인스코비 4행시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운 띄워볼까요? 네. 네, 인스코비는 스윗하고 콧대가 높지만 비주류에서 주유로 당당하게 컸습니다. 자, 우리 거미철원 오글거려서 탈락입니다. 왜요? 저 이렇게 오글거리는 거 싫어하고요. 자, 잠깐만, 저 이의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렇게 저기요? 채팅창에서 재밌게 올리시면 당첨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 당첨자분 체인지 해주시고요. 아니, 자, 가족분들만 2550님, 3688님, 4911님, 1610님, 0017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당첨된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양옆에서 서라운드로 싸우고 계신 와중에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중립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과로 말씀드렸잖아요. 당첨자 제가 한 명 더 누락시켰는데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박따따볼님 당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도팀을 응원하시는 분들만 쏙 빼고 당첨이 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제 맘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 코너를 빼던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종목 집합소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 종목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이제 너무 이벤트를 화끈하게 진행하다 네. 보니까 지금 조금 딜레이가 생겼는데 체인지하겠습니다. 네. 네, 종근당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이미 떠나간 배는 접근 금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백신 순환매 장소 속에서 흐름을 체크하면서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나눴었죠. 기관과 외인 매도 신경 쓰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실적과 주가는 반대로 중요한 건 바로 수급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박 PD님 공권력 남용 각성하라 이러면서 권력을 지금 가지고 흔들고 계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럴 줄 알고 딱 보세요. 지금 5명 뽑는다는데 4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우리 거미처럼님 당첨입니다. 네. 지금 급하게 수습한 제가 또 이런 거에 감이- 약해요, 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항의에 약하다고 하니까 댓글 열심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팀 화이팅입니다. 자, 투표 받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인스코비 혹은 우리금융지주 어떤 종목이 끌리시는지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투표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종목 진품명품 시간인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좀 도착했는지 보도록 하죠. 진매트릭스, 휴온스, 그리고 STX 엔진, 대웅제약, 녹십자 이름을 처음 올렸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어떤 종목부터 이 중에서는 좀 감정을 좀 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부터 할게요. 아, 네네. 할게요. 네, 저희는 젠틀하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끊으면 안 되니까. 네. 자, 우선 STX 엔진을 좀 볼게요. 오늘 그 같은 STX 이름을 가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엔진도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바닥부터 한다면 7,000원부터 해서 한 달째 조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STX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튀어가는 모습이에요.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조선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상당히 좀 좋고 최근에 좀 수주 포인트 맞춰본다면은 조선주도 계속 연달아 대형 수주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발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배가 없어서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이제 배를 건조할 때 친환경 엔진 같은 경우 요즘 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가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STX 엔진도 같은 이슈로 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 그러니까 상당히 또 STX 관련주들이 많이 또 저평가되어 있긴 주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다가 좀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걱정인 것은 또 너무 오르다가 공매도에 또 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원체 많이 빠져 있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라 크게 영향은 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TX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차트 그림이거든요. 완전 이 상황에서 이제서야 올라가는 상황들이고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올라갔지 그전에 계속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서야 좀 올라가는 상황들. 2017년도까지의 고점까지의 반등 포인트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을 것이고 여기를 뚫고 간다면은 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상당히 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많이 급등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큰 조정이 나온다면 아래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가장 좋은 자리긴 한데 제가 보는 가격은 매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엔진만 두고 본다면 9,000원이긴 합니다. 정말 낮은 가격이라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도 1차적으로 12,000원까지의 흐름, 그러니까 12,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많이 오른 이후에 조정 시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서 따라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조정 시 이용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X 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정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STX 엔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는 낮긴 하지만 9,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감정가는 12,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멘트 정리해볼까요? 네, 오를 만큼 올랐다. 무엇보다도 공매도가 재개될 시점에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팀에서 한 종목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휴원스 일단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러시아 백신 조금은 식상하긴 한데 네. 아무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어쨌든 기술 이전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그런 소식에 일단 휴원스 굉장히 조금 상승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일단 4월 중순부터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휴원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실 러시아 백신이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었어요. 뭐 저만제나 그런 화장품도 만드는 회사이고 건기식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눌림 자리가 나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외국인 매수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고점이 사실 85,000원 저 자리인데 2017년도, 18년도에 달성했던 그런 저고점이에요. 뭐 저고점 이상 충분히 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조금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추후에는 진짜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종가가 오늘 71,800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매수가도 71,800원 정도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뭐 테마성 종목은 너무 오래 보실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정가 뭐 8만 원 목표 구간은 8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가능하나 일단 지금은 단기간은 좀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테마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유동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감정해 주신 종목 휴원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품명품 두 번째 종목 휴원스입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71,800원 말씀을 드렸고 감정가는 짧게 좀 8만 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아무래도 테마에 엮이기 전까지는 내실 있는 기업이었으나 테마에 좀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응이 가능하지만 단기 고점 구간은 주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고지 한 번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뭐 김소연 대표님이 뭐 현대해철 뭐 감정해서 대박 났다 뭐 이러지만은 우리 김소연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 지금 진품명품에서 감정하고 있는 종목들에서도 꽤 이 감정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 분들이 저 종목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감정을 해주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답은 요 밑에 주유소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여기서 이제 내가 감정받고 싶은 종목들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노란 주유소 공식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매수하고 싶은데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또 전문위원님들께서 해주실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많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좋고요. 네. 눈여겨보는 종목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개미님이 방금 오셔서 늦었습니다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일하시느라. 네. 오늘 일개미님 대신에 불개미님께서 오셔가지고 채팅해 주셨으니까 또 같이 지금부터 열렬 채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셉은 약간 착한, 순박한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피디님.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몸을 사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도팀한테는 좀 냉정하다는 점. 알 수가 없네요, 오늘 컨셉. 바로 다음 거 감정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전문가님들? 네, 다음
종목들도 좀 보면 한양디지텍, 한국전자인증, 대한유화, 동양철관, 동일제강 이런 종목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좋고 아니면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대체 어디까지 갈지, 적정 감정가는 얼마나 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입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저부터 볼게요. 네. 어떤 종목? 네, 보세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동양철관. 네, 알겠습니다. 동양철관을 보는데 제가 이제 동양철강주들 얘기를 많이 할 때 지난주에는 현대제철도 말씀드렸었고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포스코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작년 하반기 때 이거는 한 50만 원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철강주들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원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철관이 또 이게 주셨던 종목 가운데 있길래 제가 선택을 했고 매출 확대 포인트 자체를 고민해 봤을 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 안 좋았던 실적 그 의미가 아니라 완전 업황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철강주들이 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 업황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또 살아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해외 여러 수주 프로젝트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또 브랜드의 탄생들, 뭐 현대 쪽으로의 이제 제품 확대 포인트들, 굉장히 철강주들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쉽게 종목 자체가 뭐 밑으로 꺾이거나 하진 않을 거고 꺾이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려왔던 곡물가 관련해서도 최근에 곡물 상품 차트 보시면 곡물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구리값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네, 걱정스러운 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는 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자체를 걱정보다는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커지는 포인트로 보셔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보건대 철강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대응을 해보자면 가능한 싸게 1,300원 아래에서 매수가 사실 가장 싼 포인트긴 합니다. 1,3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2,0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동양철강은 2018년도에 4,000원 이상까지 갔던 종목이기도 해서 바닥부터 해서 그 절반 정도 회귀를 본다면 2,000원대 이상도 가야 되지만 우선 2,000원까지 우선 말씀 좀 드릴게요. 2,000원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고 매물벽 자체도 크게 두껍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300원 아래만 온다면 무조건 땡큐해야 되는 종목이고 2,000원까지 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다음 가격을 고민해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양철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종목 제품품 마지막 종목 동양철관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 1,300원 이하로 공략 가능하다. 감정가는 2,000원까지 보고 그 이후로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철강 업종 상승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조정 시 매수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 100억 시연님께서 현재 나이가 이제 49살밖에 안 먹었는데 QR 스캔도 못하겠고 이거 어쩔까요 하시는데 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샵 0082 오픈 채팅방 참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시면은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를 대신해서 좀 이야기를 정리를 잘 해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링크 보내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같은 번호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현재 2개의 종목 맞붙고 있습니다. 인스코비 대 우리금융지주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끌리시는지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 문자
오답 투표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부상 투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 박팀 위원님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팀 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